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프린트물 7페이지죠. 별수식 문제 열어볼까요? 우선 오늘은 그 출제 유형 1번에 2번 문제부터 할 참이죠. 우리 그 25일 날은 이거 했고요. 오늘 어저께는 쉬었고 오늘은 2번 봅니다. 자, 표에서 여러분들 기록 내 완주한 선수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건데요. 인원수가 나왔죠. 현재 인원수가 나오면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수. 그리고 if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기록 내란 것은 내자를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기록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면 3분 안에 3분 30초. 그러면 이 숫자, 이 시간을 포함해서 어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크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초과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록 내라는 것은 이하를 써야 돼요. 이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기록 내라는 말,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보시면 기록 내라는 것은 기록 범위안에 기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각 요 기록 시간이 있죠. 3분 안에 들어온 인원수 3분 30초. 요 안에 들어오려면 요 분을 포함해서 같거나 여러분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것이 이제 요 문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하라는 비교 현상들죠. 자, 요것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 인원수 구하는 문제는 개수거든요.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함수명은 썸이고요. if를 쓰는 경우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요거. 조건, 그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인원수 구하는 문제는 1이 들어가거든요. if가 있으면 콤마 1이 들어가죠.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면 기록 범위 잡고 이게 참조 범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하 넣고 위쪽 셀 요소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 기록 범위는 뭘 잡을 거냐면 표일에서 이 범위를 잡을 거예요. 이 참조 범위에서 이 기록 관련 시간이죠. 거기서 3분 안에 들어온, 즉 이하값과 같은 셀만 다 찾을 겁니다. 그것을 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기에 이하 넣는다는 거 잘 보시고요. 요 가로는 조건 가로가 닫힌 거예요. 인원수니까 콤마 1, 갈로 두 번 닫고.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if가 있을 때는 인원수 구할 때는 여러분들 콤마 1을 보면 기억나지. 자, 그럼 요것이 답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위쪽 주소 찍을 때 오른쪽으로만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럼 위쪽 주소는 밑으로 내려올 경우는 행고적이지만은 자동 채우기 아래쪽 방향으로 안 당길 거거든요. 이 주소는 상대 참조로 하셔도 되고, 쌤, 저는 절대 참조 말고 혼합 참조, 행만 고정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열 부분이 고정이 안 돼 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요. 혼합 참조를 써도 되고 상대 참조 써도 돼요. 뭐 관계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면 면하시고 썸 갈로 여시고요. 함수명 썸이죠. if 다음에 갈로 돈 열고 조건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기록 내라는 것은 표일에서 기록 전체 범위 이하가 참조 범위거든요. 야는 고정입니다. 여기서 3분 안에 들어있는 기록을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하를 놓고 위쪽 주소를 찍고 그리고 갈로를 닫아주면 조건 1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원수 구할 때는 콤마 1 갈로 문 닫고
두 번 열고 두 번 닫아주면 가로 때문에 에러가 여러분 안 뜹니다.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그러면 세 명이 있더래요. 세 명. 이 옆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 7, 12, 16 옆에 보시면 요 답안 제가 넣어놨거든요.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잘 된 식으로 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식을 넣어 답안을 넣어놨거든요. 요 밑에. 자, 이렇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출제 유형 2번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배열 수식은요, 여러분들 몇 개 푸셔야 되냐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40문제 푸셔야 됩니다. 기출분으로 따지면 총 기출 문제 20회. 이것은 기본이에요. 그 5문제, 10문제 풀어놓고 시험장 가는 분들은 답이 없다고 보면 돼요. 뭐 깔짝거려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배울 수 있다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프린트물 해주는 것은 사실은 5개 유형인데 총 5회분입니다. 기출 5회분. 그래서 여러분들 20회, 그러면 15회분은 여러분들 제가 홈로드 시켜놨잖아요. 그 14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다 풀면 이제 요거 40개래요. 그 시험장 가지고 40개 풀고 만약에 시험지에서 못 풀고 나오면 이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답을 외운 거죠.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개 풀어줘야지만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시고 꾸준하게 푸세요. 꾸준하게.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그죠? 아, 난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문제 풀어놓고 다 안다는 것은 천재죠. 그죠? 알아가는 단계.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을 느끼시는 요거 공부하실 때 공식부터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요. 공식조차도 안 외워가는 분이 있어요. 용감하죠? 그죠? 완전 용감한 분입니다.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식도 모르고 가면 안 돼요. 그죠? 꼭 공식부터 외워놓으시고 이 공식이 어떻게 문제 속에 대입되는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안에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런 관련. 그죠? 뭐 요것은 수험자의 몫입니다. 이하를 쓸지 이상을 쓸지는. 요것은 어떻게 감이 오냐면 문제를 40개 풀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하고 있는 부분만 이해가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학원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자 풀어서 요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빨리 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밖에 안 풀었어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럼 이제 출제 유형 2는 요 밑에 배열수식 2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봐요. 문제 파악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표 3은 왜 나왔느냐?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어디서 구할 거냐면 표 2에서 구할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 구분과 품목을 사용해라 이겁니다. 판매 구분하고 여러분들 품목을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결과를 한번 출력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표 2에서 여러분들 J5부터 N6 영역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구분과 품목별, 별은 조건 힌트죠. 부분이 뭐냐면 왼쪽, 야가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조건입니다. 이 순서 바꿔서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나는 쌤 족보다 위에 거부터 하고 싶어요 하면 이것부터 하도 됩니다. 순서는 관계는 없어요. 저는 왼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1이고 조건이 그럼 이 말은 신상이면서 바지 동시로 만족하는 판매 건수니까 개수를 살려봐라 이거죠. 어디서? 요 두 개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기서 살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문제 보면 if가 없습니다. 그죠? if가 없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if가 없으면 여러분들 개수 구할 때는 곱하기라 아닙니까? 우리 곱하기 1은 조건이 두 개일 경우는 이거 굳이 안 넣어도 돼요. 한 개일 때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생략해도 되고 넣어줘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는 또 왜 나왔습니까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면 표 3을 보시면요. 이 구분, 표에서 구할 조건이라 찍을 이 주소의 신상과 이월이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참조 범위를 잡아줘야 되는데 요렇게 잡아주면 또 못 찾죠. 요 앞에 것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가지고 새로운 참조 범위를 만들어줘요. 추출해가지고. 레프트를 쓸 수밖에 없죠. 왼쪽에서 두 개. 조건 1 때문에 레프트가 쓰인다 보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조건 1은 구분별, 조건 2는 품목별, 여기 조건이고요. 순서는 변경해도 관계없습니다. 판매 건수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1이 들어가죠. if가 없으면 여러분들 곱하기 1이죠. 그죠? 어. 근데 조건이 제가 두 개, 1 이상의 경우는 곱하기 1은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if가 없으면 여러분들 함수명 다음에 가로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선생님, 조건 요거 1의 가로 시작은 두 번째 가로인데 암기할 때 그냥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프트 함수를 쓰는 이유가 판매 구분 범위에서 왼쪽에서 딱 두 개만 추출해 줘야지 이 아들이 왼쪽에 있는 주소의 데이터로 가서 찾죠. 그래서 레프트를 쓰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고요. 곱하기 동시만족이거든요. 조건은 제가 가로로 묶는 데 있죠. 품목 범위 잡고 위쪽 셀 주지을 겁니다. 갈로 닫고 원래는 여러분들 조건 한 개라면 곱하기 1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갈로 닫고. 근데 두 개일 때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 구분 범위 고정, 품목 범위 이 두 범위는 참조 범위거든요. 이것은 고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요 문제도 보시면 여기서 식을 넣어서 오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밑으로 내릴 거거든, 자동 채우기. 왼쪽은 열만 고정, 위쪽은 힘만 고정이 돼야 돼요. 혼합 참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말로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요 위에 거 요겁니다. 요것을 그대로 넣어줘. 예, 따라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제5셀에 가서 는 썸이라 하시고 자, if가 없으면 갈로 두 번 열고 함수명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한 번 더 들을 겁니다. 그러면 조건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의 가로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조건 1부터 넣어볼까요? 신상을 찾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표 3에서 판매 구문을 다 잡아주면 못 찾으니까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한 요 값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됩니다. L2만 쳐도 레프트 나오죠.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함수에서는 주소를 찍으면 되는데 배열 수식에서 무조건 배열이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참조 범위를 통째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가서 판매 구분 범위를 쭉 다 잡습니다. 그 위에 필드명 빼고 요 제목은 잡으시면 안 돼요. 그야는 항상 고정이죠. 고정입니다. 여기서 콤마
왼쪽에서 두 개 추출할 겁니다. 갈로 닫고. 지금 제가 여기 식을 넣잖아요. 쌤, 이 식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어, 배수식에서는 한 방에 추출합니다. 이게 다 범위가 돼. 일반 함수 주소였던 공식. 자, 그러면 한 방에 추출이 다 됐겠죠? 여기서 이제 이꼴 같은 걸 찾아라 이거죠. 신상, 자, 네가 와서 자, 여기에 새롭게 참조 범위를 만들어줬으니까 네 것 찾아라 이겁니다. 와서. 맞으면 그 셀에 true, 지거 아니면 false 이런 식으로 쫙 인식을 하겠죠. 자, 야가 갈로 닫기 전에 왼쪽 셀 유수는 F4키 몇 번? 세 번. 열만 고정. 제가 요거 F4키 세 번이 기억이 안 나시면 야구 베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요건 3루수, 위쪽은 2루수. 그 전제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왼쪽 셀 주소는 열만 고정. 밑으로 자동 처리하는 문제에서는 위쪽 주소는 행만 고정. 동시에 다 하는 문제니까 이 안은 열만 고정, 위에는 행만 고정. 세 번, 두 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 닫고. 이 가로는 조건 1의 가로가 닫힌 거예요. 족구량이 더 있잖아요.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여러분 제가 조건은 무조건 가로로 묶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가로 안 묶으면 저하고 틀려요. 에러 뜰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그 바지를 찾기 위해서 이하가 요구하죠, 우리한테. 내가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잡아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이 참조 범위예요. 자, 그럼 니는 여기에 와서 니 거 찾아라 이거죠. 품목 범위를 잡아주면 되죠. 얘는 항상 고정입니다. 참조 범위. 자, 잡아줬으니까 자, 이꼴 같은 거 찾으러 가라 이거죠. 바지. 그리고 F4키 두 번. 왜? 밑으로 자동 수색을 할 거니까. 행은 움직이면 안 돼. 가로 닫고 조건이 가로가 닫힌 겁니다. 곱하기는 생략하실 때 있죠.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개수 구할 때 if가 없는 경우죠. 가로 한 번, 두 번 열고 한 번 닫는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쌤, 저는 가로를 딱딱 보고 그냥 닫을래요. 할 수도 있는데 헷갈려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이 계산식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로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요거 좀 연습 좀 하면 여기 이제 손에 익어요. 지금 좀 어색하지만. 그리고 종결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치면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밑에 보면 간혹 가다가 아래 한글 하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 키보드 잘못 눌리면 아래 한글에 아이미 모드로 바뀝니다. 한영 모드가 바뀌거든요. 이거 눌리면 한컴 입력기로 바뀌어서 시험장갑 이런 경우가 좀 생겨요,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돼야 되는데 이걸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또 멘붕이 걸립니다. 왜? 키가 안 먹는 거야. 야, 이럴 때는 이거 눌러주시면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라고 요 두 번째 거 딱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F7 먹혀요. 이런 경우 생기거든. 시험장 가면. 이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자동 채우기는 선생님 무조건 왜 오른쪽으로 당깁니까? 저는 밑으로 당겼다가 여기로 가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반대로 해볼까요? 밑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도 관계없어요. 방향은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 3, 2, 4, 2, 4 여러분들 여는 4 없습니다. 2, 3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혹시 에러 떴다면 제가 결과 10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죠. 요거거든요. 자, 확인해 보시고 내가 넣었던 식 절대 참조 잘했는지 보시고요. 왼쪽은 3번 열망고정, 위쪽은 행문고정. 요 주소 형식 잘 봐야 돼요. 그게. 시험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조건이 두 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 기출 문제 맞아요. 우리 책에 이제 기출 문제를 뽑았는데, 간혹가다 쌤, 교재에는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닌 겁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출판사마다 오리지널 기출을 약간 변형해서 넣어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패턴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표 3의 판매 수량 똑같은 표 3인데요. 판매 수량만 써라 이거죠. 데이터는. 이것만 써서 뭘 구할 거냐면, 요번에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개 셀에 대해서만 구할 거예요. 요때는 자동 채우기 하지 않을 거거든요. 자동 채우기를 안 한다면 참조 범위하고 여러분 일반적 주소는 여러분 절대나 혼합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계산 범위도 고정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고정을 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면 판매 수량의 하위 세 번째까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판매 수량 요 참조 범위 안에서 나중에 똑같은 판매 수량을 범위 잡아서 함수 보면 스몰 함수가 나왔잖아요.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건 입력법에서 참조 범위가 들어가고 패턴 있었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함수가 대입돼서 함수의 결과값이 여기에 가서 찾는 그런 패턴이에요. 조건 입력 형식. 이게 여러분들 세 번째 정도 되죠? 요런 패턴으로 조건식을 넣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건은 한 개밖에 없어요. 판매수랑 요 참조 범위에서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까지가 참 중요하네요. 요 문제는 까지를 동그라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위 세 번째 값을 탁 구했을 때 이거죠. 판매 수량 범위를 우리는 하나에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판매 수량 범위에서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을 한 개 딱 구하겠죠. 이렇게 값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참조 범위에서 이 값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비연산자를 뭘 써야 되냐 중요하거든요. 까지는 이 세 번째로 잠깐 나왔던 숫자하고 같거나 작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위 세 번째까지니까. 이 말은 내보다는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는 같거나 여러분 작으면 하위 세 번째까지 값들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해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처음이라서 일반 함수를 많이 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처음인데 스몰 함수는 범위 콤마 k인데요. 일반 함수에서 범위에서 k 번째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아까까지는 시험에서 이내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위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어요. 그 이내 값들만 찾을 거다. 그 말은 하위니까 이하를 쓰는 이유는 이 값에서 같거나 작은 값이 돼야지만 하위 세 번째 이내 값들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번호를 매기면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일단 5까지 넣을게요. 이 범위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위 범위 안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이 나올 거 아닙니까? 스몰을 쓴다면. 그러면 르네서대 스몰을 써볼까요? 스몰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초 정도 좀 하고 할게요. 범위 잡고 콤마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딱 구할 때만 당연히 3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나 3이야 이거죠. 나는 하위 값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야. 내 값 이내가 되려면 이 말은 세 번째 이내 값이 되려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내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면 하위 3 이내 값들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음. 그럼 하위 세 번째 이내 값은 요 세 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 1은 내가 구했던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면 스몰 써볼까요? 그리고 이 범위를 잡고 요는 비교하기 잠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을 때 내보다 같거나 작으냐? 맞네요. true. 그리고 땡겨볼까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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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나오죠. 4, 5는 야, 난 니보다 큰 값이야. 이거죠. 음. 하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참 하위 이 공식 하위 몇 번째 하위 n 번째라 숫자를 합니다. n 번째 이내 같은 반응까지인데요. 요 관계는요, 여러분들 비교되는 셀 범위, 우리는 참조 범위죠. 참조 범위에서 하위 n 번째 구함값보다는 여러분들 이하값들을 찾는 거죠. 하위 n번째 이내값이 되려면 이하, 이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래야지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시험에 또 나올 건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하위지만은 추가적으로 라지 함수 시험에 나오거든요. 라지는 범위에서 k보다 큰 값입니다. 이럴 때는 상위 세 번째 값 이내 값이 되려면 이상을 써야 되죠. 얘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는데 내보다는 상위 값의 세 번째 등수에 들려면 쉽게 말하면 내하고 같거나 동급이거나 내보다 큰 값이 돼야지만 니는 상위 세 번째 이내 값으로 든다. 그 말이고요. 하위는 작은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하위가 나오면 서문이 나오고요. 사위가 나오면 라지가 나오고 항상 여기 잘 이내 연산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나중에 기출 풀다 보면 이 문제 또 나올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판매수량 범위에서 판매수량 하위 세 번째까지인 숫자만 찾기 위해서는 이 조건 1. 그래서 계산 범위도 문제 봤더만은 평균을 계산하시오. 이 말은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잘 보면 참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고 서물 쓸 때도 판매 수량 범위 잡아줘야 돼요. 계산 범위도 판매 수량 범위니까 세 개나 쓰이네요. 미리 요거 한개 할 때 복사해놓고 갖다 붙이면 빨라요. 그러면 함수 명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그대로 제가 함수명을 칠게요. 에버레이지 조건 1을 넣고 계산 범위는 판매 수량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판매 수량 범위. 그리고 조건 1 안에는 요 아들이 들어갈 거예요. 요 아들이 데이트 여기 요거예요. 근데 우리 주소는 하나의 셀에서만 구하잖아요. 원래는 이 아들이 다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죠? 고정을 이 문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을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는 안 할 거지만, 요거 한번 해놓고 나는데 복사해서 여기에 갖다 붙이고, 여기에 갖다 붙이면 빨라요. 음. 자, 그러면 요것이 공식이고, 그죠? 공식은 요 함수명 야는 계산 범위죠. 요거는 좀 바꿀게요. 계산 범위 야 공식이죠. 여기 함수명은 에버레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좀 닫고, 이거 닫으면 안 되죠. 제가 위에서 해야죠. 자, 여러분들 어디 가냐면 M 할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에버레이지 AV만 쳐도 나오죠. 에버레이지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if를 여러분들 쓰는 경우 아닙니까? if 쓰고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판매 수량 범위 잡고 요거. 이것은 지금은 고정 안 하셔도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 고정을 해가면서 해볼까요? 음. 한 개 구할 때는 고정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얘를 복사하세요. 예. 두 번 더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 자,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제. 판매 수량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같거나 작으면 하위 세 번째 이내 값으로 든다. 그 말이거든요. 스몰 SM만 치도 나오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미리. 판매 수량 범위, 아까 복사한 겁니다. 거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갈라도. 그 값보다는 하위 세 번째 이내 값이 되려면 같거나 작으면 조건을 만족한다. 그 말이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스몰 쓴 거고요. 뒤에 가로는 무슨 가로냐면 조건 1의 가로. 이 조건 1 가로다.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여러분들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아까 복사했던 거 판매 수량이 평균이거든요. 또 갖다 붙였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두 번을 닫아주면 되죠.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가 나오면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서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수정하면 되죠. 요 고정을 이 문제는 이 부분 제가 참조 범위나 계산 범위 있잖아요. 고정을 안 하셔도 정답 처리됩니다. 관계는 없어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여러분들 출제 유형 3을 보겠습니다. 잘 나왔다면 자, 넘어가서 출제 유형 3, 배열수식 3으로 가시죠. 시트. 자, 또 문제를 또 파악 좀 해볼까요? 표일을 이용할 겁니다. 요 표일을 이용해서 부서별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표 위에 가서 구하라 돼 있죠? 표 위는 옆 오른쪽에 있겠네요. 요거네요. 그러면 이 말은 조건이 뭐냐? 여러분들 부서별 야가 조건 1. 그 다음 조건 한 개밖에 없어. 업무 달성도는 계산 범위입니다.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텍스트 함수가 나왔는데 이 함수 아주 인기가 좋은 함수예요. 자, 여러분 텍스트 함수가 왜 나왔냐면 시험에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형식 세 번째 살표 표시 얘가 나오면 텍스트 함수는 꼭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함수예요. 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 칠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한 가지 여기서 자 밑에 또 적어 놨습니다. 요것을 위로 올려서 먼저 야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함수. 여러분들 일반 함수가 등장했는데 텍스트 함수가 등장하면요. 요거 텍스트 함수 일반 함수인데 이 함수가 등장하면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꼭 형식이 좋으십니다. 표시 형식. 자, 이 함수 어떤 함수냐면 텍스트 함수는요. 인수, 콤마, 형식이거든요. 인수 값에 대해서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수 자리에는 여러분들 문제 유형3은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 함수와 같이 쓰는 문제. 그래서 여기 인수 자리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고 배열 수식의 결과값을 지정한 형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보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0이더라도 0.0, 0.0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엑셀 우리 사용자 형식 정의 공부했지 않습니까? 숫자 대신한 기호 0하고 샵이 있는데 샵을 안 쓰는 이유는 샵은 0일 때는 0을 표시하지 않거든요. 꼭 0으로 갑니다.
그럼 0.0점 하면 여기에 나온 결과값에서 소수점 무조건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점이라는 글자로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쌍따옴편에 넣어주면 돼. 요 형식.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뭐와 같으냐면 셀 서식에서 표시 그러니까 우리 형식 정의 매크로 우리 그때 배웠을 때 형식 정의 연습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익에서 형식에 지정하는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이하고 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천 단위 꼬부기 넣으라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참조로. 그래서 숫자는 무조건 0으로 할 거고요. 우리는 천 단위 꼬부기도 시험 나올 때가 있거든요. 샵, 콤마, 샵, 샵, 0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아시고 자,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배열 수식만 잘 만들어서 여기만 쏙 집어넣어주고 형식에는 요거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답이에요.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별 수식은 좀 쉬운 편입니다. 이것은 부서별이 조건 1이고 업무 달성도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계산 범위는 업무 달성도 범위죠. 에버레이지 평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두 번 닫고 콤마 계산 범위 아닙니까? if가 있으면 요게 조건 요 안에는 요거만 넣어주면 되죠. 그것을 이제 말로 셌을 때는 이제 채용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텍스트가 먼저 들어가고요. 왜? 인수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요. 항상 이게 들어가요. 야가 나옵니다. 여기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에서 소수점 무조건 첫째 자리에 표시하고 뒤에는 글자 점을 붙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 쌍따옴편에만 형식을 넣어줍니다. 쌍따옴. 그러면 요거는 두서명 범위는 여러분들 고정. 왼쪽 셀 주소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밑으로만 당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호납으로 가면 되거든요. 밑으로 당겼을 때는 혼합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셔도 관계는 없어요. 열만 고정해도 관계없고 상대 참조 그대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주소 그대로 상대 참조 그대로 우리는 쓰겠습니다. 그럼 요거 보설명 부분이 잡고 고정이고 왼쪽 주소 찍고요. 발로 닫고 콤마 계산 범위 잡아주고 야는 고정입니다. 가로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고 제가 계산 범위는 가로를 묶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냥 가로 묶고 싶어요. 묶으면 가로가 세 번 닫게 됩니다. 그죠? 굳이 묶을 필요 없어요. 요까지가 끝. 콤마 다음에 요 인수는요, 텍스트 함수에 관련된 형식. 여기 답이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하시고 여러분들 텍스트부터 들어갑니다. 발로 열고. 자, 여기서 이제 인수 자리에 별수식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평균 구하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자, if가 들어가는 별수식이죠.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부서별. 표일에서 부서명 쫙 다 잡습니다. 야는 고정. 여기서 이꼴 왼쪽 셀 주소 만약 혹시나 시험에서 이렇게 가려졌다면 위에 거 찍거나 밑에 거 찍거나 관계없는데 위에 찍었다면 아래 방향 주소 바뀝니다. 요거 찍고 아래 방향키 누르시면 주소 이렇게 바뀝니다. 갈로 받고 잠시만 F4키 세 번 눌렸는데 틀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채점기에서는 행 부분을 검사하는 거지 열 J가 고정되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행이 고정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콤마 계산 범위죠. 업무 달성도 범위가 평균을 구할 범위 계산 범위. 야도 고정. 갈로 두 번 다. 자, 여기까지가 배열 출시 끝났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콤마 찍고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이제 형식 넣어볼까요? 쌍따옴표 치고 0.0 뒤에 한글로 점 쌍따옴표 갈로 넣고 마지막 가로는 텍스트 가로가 닫힌 겁니다. 야가 형식.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68.0 밑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68.0, 76.5, 81.3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는 요겁니다. 수식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 재미있는 함수인데요. 프리퀀시 함수하고 텍스트 함수. 프리퀀시도 시험에 아주 인기가 좋았던 배열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가 나오면 좀 긴장 좀 하셔야 되는데 어렵다기보다는 특이해요. 이 프리퀀시 함수는요, 여러분들 배열 함수거든요. 지 혼자 써도 컨트롤 시프트한테 치는 배열 함수입니다. 배열끼리 구해진 함수. 배열 1, 배열인데요. 야는 여러분 어떤 함수냐면 요겁니다. 의미는 요겁니다. 배열 2에서 배열 1 안에 데이터 들어있습니다. 이 범위로 보면 돼요. 범위 2에서, 그죠? 범위 1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수, 빈도수. 근데 배열 2하고 배열 1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배열 1은 주로 다른 표의 구간 범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배열이고 배열일은 원본표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표의를 참조해서 볼 때 원본 안에 들어있는 법입니다. 요 배열일의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관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 후 수식을 작성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수식을 넣고 자동 채우기 있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할 범위를 먼저 잡아놓고 식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를 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잠시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특강을 했다 치고요. 이름 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출석 1일 할게요. 출석 1. 5일 특강인데 가란 학생은 5일 다 갖고 5일, 4일, 4일, 2일 할게요. 이렇게 특강했던 출석 1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제가 표를 한 게 다시 우리 연습하기 위해 상에 만들어 보면 출석 일수를 할게요. 하루 출석했던 사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빈도수를 구하고 빈도수. 그러면 한 번 출석했던 인원수는 몇 명, 2번은 몇 명, 이걸 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야가 원본표에 있는 출석일 범위이고 야는 구간 범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한 번 출석한 사람은 없잖아요. 0이 나올 거고 나중에. 2번 출석한 사람 1명. 3번 없네요. 0. 4번은 2명 있네요. 2개, 2개. 다 5는 2개 더 있죠.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0, 1, 0, 2. 프리퀀시러스를 한다면 야가 배열일입니다. 야가 배열일이고 야가 배열이거든요. 배열이는 원본에 있는 범위가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표 안에 구간을 만들어 놓은. 시험에서 구간이 2개. 그러면 배열 2 여기서 배열이 요 범위 구간 안에서 배열 1 각 요소들이 몇 번 나오는지 빈도수 구할 거거든요. 그럴 때 구할 범위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요. 구할 잡고. 그럼 얘가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이 배열일 각 요소들, 이 배열일이 요 첫 번째 구간 1에 여러분들 접근해서 요렇게 접근한다 보면 돼요. 요렇게. 얘가 동시다발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동시에 계산을 다 해버립니다. 한 방에. 그러면 여기를 탁 갔을 때, 1 있나? 없네요. 0. 2, 빈도수 한 명 있네. 한 개 있네. 1. 또 3에 갔더만 없죠. 0. 4는 2개나 있네. 2. 5는 2개 있네. 이것이 한 방에 검색을 해요. 그리고 쫙 넣어줍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안은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는 문제는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왜? 바뀌니까. 별로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을 경우. 근데 밑으로 자동 채우기 문제는 절대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뀔 거니까. 이 별이 밑으로 당기면 하고 밀릴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하면 되잖아요. 이거 막 고정하면 고정된 요것밖에 안 나와.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면에서 FR만 쳐도 프리퀀시 나옵니다. 그럼 더블 클릭. 그러면 배열 1, 각 요소들이 배열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해 이거죠? 발로 닫고. 야는 고정하는 게 없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동시에 나오죠. 이것을 여기 식을 놓고 땡기면 안 됩니다. 이 함수는 구할 범위를 잡고 수식을 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동시로 계산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거죠. 프리퀀시는 먼저 구할 범위를 지정 후 수식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량 아래 방향으로 자동차의 문제는 출제할 수 없고요. 오른쪽으로 당기는 문제가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죠. 음.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텍스트 함수 또 쓰는 이유가요. 나왔던 그 빈도수에서 여러분들 뭘과 명자를 붙이라는 소리죠. 또 형식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 자리에 배열함수인 프리퀀시가 들어갈 거고요. 형식은 0. 여기에 빈도수 나왔던 숫자 자리 0자리 숫자 들어가고 몇 명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형식을 진행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 K17셀에 가셔가지고요. 밑에 자, 이 문제는 구간이 한 개밖에 안 나왔지만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60부터 여기는 60에 여기는 구간이에요. 70. 약 70부터 70, 뭐 69, 약 70부터 79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 구간이 두 개 나올 때 뒷구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문제 아니에요. 어, 지금 우리 요 책에 있는 문제는 구간 한 개밖에 없지만 주로 시험에서는 구간이 두 개가 나와요. 나눠져가지고 뒷구간을 잡아줘요. 또 나중에 문제고. 지금 뭐냐가 배열입니다. 배열이 뭡니까? 요겁니다. 업무 달성도 요 범위 안에 각 요소들이 요 구간에서 몇 번 넣냐 이거. 요거는 60부터 69까지 인식이에요. 요 셀은. 한 70부터 79요 숫자 전까지. 자, 그러면 한번 써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식을 딱 넣으면 빵점.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할 범위를 잡고 해야 돼요. 요렇게 써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는 수험생분들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죠. 어, 그죠? 프리퀀시 잠시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구할 범위를 이렇게 잡고, 자, 런 해볼까요? 자, 텍스트부터 들어갑니다. 발로 열고. 인수 자리에 빈도수를 구해서 그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일 거예요. 그럼 FR만 쳐도 프리퀀시 나오죠. 더블 클릭. 배열일은 여러분들 요것을 잡으시면 안 돼요. 요거 잡으면 원본 표 1에 가서 업무 달성도 각 점수의 요소들이 그 말입니다. 고정하는 거 없습니다. 콤마. 배열이 구간에서 몇 번 등장하냐 이겁니다. 예, 업무 달성도 여기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빈도수가 나옵니다. 갈로 닫고 그 빈도수 뒤에 명자를 붙여라 돼 있죠. 콤마. 이제 텍스트와 관련된 형식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쌍따 붙이고 영명 하면 영명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2명, 4명, 7명, 4명, 6명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요 식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설명 이렇게 여기 표일의 업무 달성 범위가 배열 1, 표 4의 업무 달성도 구간 범위가 배열 2.
콤마, 영명, 형식은 영명, 야는 텍스트 함수 관련 형식이죠. 자, 여기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자, 넘기시가지고 유형 4를 보겠습니다. 배열수식 여러분들 4로 가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 표 1에서 학과 코드와 상식 두 개를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식을 작성할 거냐면 M7, M7로 가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학과 코드 별 돼 있죠? 요걸 말합니다. 요거. 조건에 찍을 줄까요? 학과 코드별로 상식의 점수가 학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요.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이 조건입니다. 근데 90 이상은 따로 주소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직접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식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 계산 범위는 상식 범위가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살펴보시면요.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는 오류가 뜨겠죠. 그때 해당 없음으로 표시를 해라. 라는 요 말 때문에 일반 함수인 if error 함수가 들어갑니다. 요것도 여러분 어떤 문제냐면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거든요. 이것도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된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럼 if가 일반 함수인데 요 함수의 의미가요. 수식 콤마 값입니다. 이건 2급 함수예요. 2급 함수. 수식의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한 함수입니다. 주로 이 값은 문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쌍따옴 표시해야 돼요. 요 자리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요. 그럼 배열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오류 메시지 대신에 지정한 값으로 표시할 거거든요. 요게 해당 없음을 넣어줍니다. 요 자리. 그러면 요 수식 자리에 야만 들어갑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 함수는 자기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학과 코드별이 조건 1이고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이 조건이거든요. 계산 범위는 상식 범위고요. 여러분들 if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if 다음에 여러분 average 다음에 가로 열고 if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 열고 두 번 닫죠. 조건은 두 개입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입니다. 없으면 곱하기 계산범위고요. 그러면 요 식이 나중에 요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럼 요것을 제가 글자로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식은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if else 가지고 조건 1 안에는 뭐 넣을 거냐 학과 코드별이니까 여러분들 학과 코드가 요게 요건 따로 추출할 게 없습니다. 표일에서 요걸 다 잡아줍니다. 그게 조건 1 안에 들어갈 여러분들 참조본이죠. 요것을 제가 요걸 지하로 넣어드리면요. 그러면 학과 코드 범위가 참조본이고요. 뒷골.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쪽 셀 요소를 찍을 건데 야를 찍을 겁니다. 요 101. 요것은 우리 나중에 여기서 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냥 오른쪽으로만 자동 처리할 거예요. 밑으로는 땡기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야는 혼합 참조로 갈 필요는 없어요. 행만 고정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상대 참조로 써도 돼요. 그래서 요거 위쪽 셀 요소를 찍을 거고요. 갈로 닫 조건 1이죠. 곱하기 조건이는 갈로 열고 여러분들 상식 범위에서 90 이상만 찾을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식 범위는 표일에서 상식 점수 있죠. 요 범위를 잡아줘. 거기 조건 2에서 쓸 참조 범위. 상식 범위 잡고 물론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때는 연산자 이상 넣고 90 직접 타이핑합니다. 갈로 직접 숫자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범위죠. 콤마 똑같이 상식 범위예요. 계산 범위도 이렇게 발로 두 번 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뒤에 요것은 뭐냐면 if 에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이 글자로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대입할 식입니다. 요것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옆에 여기 가서 M7에 가셔가지고는 여러분들 일반 함수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if error. F만 쳐, I만 쳐도 if error 나오죠. 자, if error 넣었다면 갈로 1, 2죠. 그 다음에 요 수식 자리에 있는 배열 수식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average AV만 치면 됩니다.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은 두 개입니다. 학과 코드별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표1에서 학과 코드 D4부터 D28 고정 이꼴 여러분들 위에 100일 요 코드를 지금 그 주소는 M5죠. M5 갈로 닫고 조건이 곱하기 조건이 가로가 열렸습니다. 자, 상식 점수 잡을 거거든요. 상식 점수가 참조범위고요. 야는 고정. 그 다음에 이상 넣어놓고 90, 야 직접 타이핑하시고요. 야는 주소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가로 닫고 조건이 가로가 닫힌 겁니다. if가 있으면 콤마 계산 범위죠. 요 앞에 상식 범위를 복사해서 써도 돼. 야도 계산 범위 똑같은 상식 범위가 계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야가. 그 다음에 갈로 두 번 닫고. 배열 수식은 여기까지가 끝났고요. 여러분들 if error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콤마 쌍따옴 치고 해당 없음이라고 입력하면 되죠. 해당 없음 쌍따옴표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95점 뭐 소질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옆으로 쭉 오른쪽으로만 당기세요. 여기 정답이죠. 여러분들 요 금액이 요 숫자나 요 97 요거 나오면 되고 96.5 해당 없음 97.5 요렇게 나오면 잘 하신 거예요. 식으로는 요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식이죠.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 일반 함수부터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여러분 인덱스, 매치, 맥스 요 세 가지 함수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 매치, 맥스를 사용한 배열수식이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여러분들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는 일반 함수에서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이런 이거 일반 함수 문제에서도 잘 나옵니다.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따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데이터 갖다 치고 가를 추출할 겁니다. 인덱스 가지고. 그러면 이 범위에서 가는 1행, 2행, 3행이 있습니다. 얘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열은 1열, 2열에 있거든요. 3행, 2열 교차값입니다. 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럼 인덱스 공식 얘입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갈로 열고 범위 안에서 가는 몇 번째 있냐면 콤마 찍고 세 번째 행이 두 번째 있죠. 교차값 아닙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때 범위 잡을 때 있잖아요. 우리 배열 수식에서는 구할 값이 있는 범위만 잡으면
한 열만 밑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열 번호는 무조건 고정 상수값인 1입니다. 행번에 따라서 교차값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부활값이 우리 부활값이 요 열에 있잖아요. 요 안에 한 열만 적으면 되죠. 어. 요 간은 요 범위에서 간은 행은 세 번째기 무조건 일열이죠. 갈로 닫고 이렇게 치니까 똑같이 가가 나오죠. 요 뒤에 열번호 1은 생략해도 1로 인식합니다. 엑셀은. 자, 요런 개념이고 인덱스 함수가요. 그럼 인덱스 함수에서 여러분들 요 자리에 매치가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매치 함수 하셔야 됩니다. 매치 함수는 매치라는 영어는 뭐 일치 뭐 그런 뜻이죠. 검사값 콤마 검사 범위 콤마 옵션입니다. 야는 검사 범위에서 검사값에 대한 상대 위치값을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 위치라는 것은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행 위치가 될 수가 있고 이 검사 위치가 열 위치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 방향인 아래의 방향을 잡으면 이 검사값은 행의 위치고요. 열 방향인 오른쪽으로 잡으면 이 검사값은 열의 위치입니다. 검사 범위 방향에 따라서 행이 될 수가 있고 열의 위치값. 우리는 이게 어디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고 행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근데 옵션이 있는데 여러분 옵션이 왜 중요하냐면요. 옵션은 0을 넣는 경우는 이 검사값이 요 검사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일반 함수 문제를 제가 시간 보고 알아서 할 건데요. 검사 값이 0이 들어간 경우인데요. 검사 범위 안에 입력된 값. 입력된 값이 여러분들 있을 경우는 0을 무조건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입력된 값이 아니고 사이 값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숫자 데이터인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검사 범위가 오름 내림에 따라서 옵션 값이 달라지는 경우는 검사 범위가 숫자 데이터로 돼 있을 때예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가 오름 차순이면 1을 넣어주고 내림이면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요것만 지켜주면 문자는 무조건 0을 넣어주세요. 음, 사이값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확히 입력된 값 위치를 찾을 때는 숫자든 문자든 0을 넣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정렬이 안 돼 있는 경우인데 어찌 보면 50, 뭐 80, 뭐 정렬이 돼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100. 자, 제가 그냥 오름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있는 오름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이런 경우야. 80의 값에 대한 위치를 찾고 싶다, 이 범위에서. 그럼 정확히 입력된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럴 때 0을 넣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야가 81을 찾는다면 없어요. 요 검사 범위 안에 여러분들 요 입력된 값 중에서 81은 없잖아. 80은 있지만. 그럼 0을 넣어주면 매치가 81을 찾는 거거든요. 없으니까 에러 같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옵션 자리에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 함수에서 이런 경우는 오름차순인 데는 1을 넣어주고 내림일 때는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일단 80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제가 옆에서 넣으면 매치. 이 80은 콤마. 이 검사값은 이 검사 범위 어디 있냐 이거죠. 제가 아래 방향으로 검사 범위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80. 그러면 콤마 옵션 값은 여러분들 0을 넣어줘도 되고 왜? 입력된 값이 있으니까. 어. 제가 0을 넣어줘도 가 나오고요. 자, 제가 여하를 1을 넣어줘도 여러분들
2가 나오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넣어줘 볼까요? 에러가 떠요. 왜 그러냐면 오름일 경우에는 오름 차순 돼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내림이 아니니까 야가 못 찾는 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든 문자든 요 안에 입력된 값인 경우는 무조건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음. 혹은 오름일 때 마이너스 1을 넣어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정답 처리되거든요. 어.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평균이라는 달라지죠. 평균이 60, 70, 80 이렇게 90까지 다 칠까요? 이건 일반 함수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만약 학점이 되죠. 요점은 D, D학점, C, B 요거는 L합시다. 그러면 평균이 딱 60, 70, 80, 90은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올 리가 없죠. 학생에 따라서 62 정도는 나올 수 있고 85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이 75점이 나왔다 칩시다. 75는 요게 검사 범위에서 여러분들 없습니다. 정확히 입력된 값이 없죠. 요 사이 값이.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사이 값, 사이 값을 여러분들이 근사값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 값을 찾을 때는 75 입력된 값이하고 사이 값 찾을 때는 이 요 방향의 정렬이 오름 차순이면 1을 넣어주면 정확히 나오고요. 내림일 때 마이너스를 넣어줘. 그럼 제가 한번 보여보면 숫자인 경우만 잘 보시면 돼요. x. 배열수식에서 다 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75는 콤마 이 검사 범위에서 있는 얘기죠. 그럼 약 60부터 69까지 요 숫자 전까지 시간. 그러면 콤마 여러분들 오름이니까 1을 넣어줘. 그러면 당연히가 하는 두 번째 열 위치에 있더라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기 매치 함수. 매치. 그래서 정확한 값 있을 때는 무조건 뭐 넣어주면 된다? 0을 넣어주면 된다. 음. 그리고 마지막 맥스 함수는 최대값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세 개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대리점 있다. 대리점 A, B, C, D, A랍시다. 여기에 제품명이 있어요. 요 제품명이 뭐 에어컨 좀 그렇고 여러분들 냉장고, 뭐 세탁기, 그 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뭐 건조기, 그 다음에 뭐 가습기랄까요? 여기에 판매 대수가 겹친다면 이제 세 가지 함수를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판매 대수 냉장고는 80대 팔았고 세탁기는 뭐 120대, 공청기는 뭐 70대, 건조기는 뭐 50대 팔고 가습기는 한 60대 팔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최대 많이 판매한 최다 판매한 제품명을 구하시오. 그때 일반 함수부터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인덱스, 매치, 맥스를 쓰시오. 이러면 요거는 2급이죠. 2급 난이도입니다. 어. 1급은 배워주시거든요. 그때 공식을 한 개 적어드리면요. 자, 인덱스가 시작입니다. 그러면 부할값이 있는 부할 범위만 잡아주는 거예요. 부할값이 있는 범위죠. 부할 범위. 그다음 행번호 자리에는 매치가 들어가요. 왜 매치가 들어가냐면 최다 판매했던 행의 위치를 구한다면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값은 120입니다. 야, 행의 위치는 당연히 2죠. 요것을 요 인덱스에서 행번호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 구할 범위는 이것만 잡을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일렬이고. 이 번호 가지고 이행. 그럼 세탁기가 딱 맞죠. 110도. 요 행번호로 이걸 쓸 거예요. 그러면 맥스를 써야 되죠. 최대값. 범위 잡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야가 검사값. 검사 범위 같은 범위죠. 옵션 값은 다 0입니다. 왜? 정확 입력된 값을 찾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열번호 무조건 1이죠. 여기 일반 함수 공식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실은 다 나오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한번 넣어보면 인덱스. 자, 고할 범위는 냉장고고 하니까 이거 소위 다 잡으면 안 됩니까? 다 잡는다면 야는 열번호 2입니다. 1열, 2열이죠. 이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할 값이 구할 뭐 제품을 구할 거니까 구할 값 있는 건 한열 정도 되죠. 엄마. 자, 매치 쓰는 이유가요.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 행번호를 무조건 지정할 수는 없어요. 내일 되면 이 대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 상수값이 있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맥스 쓰는 이유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 그럼 120이 나옵니다. 이 최대값이 검사값. 이 검사값은 콤마. 검사 범위는 같은 범위죠. 이 범위 쓰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그 다음 옵션 값은 0이죠. 그리고 요까지 구한다면 120이라는 이 검사 값은 이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느냐. 당연히 두 번째 있죠. 야가 행번호 2. 요게 여러분들 야 행번호 2하고 2. 2 콤마 무조건 1이죠. 왜? 한 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나온다? 세탁기가 나오죠. 이 아가 800대 800라면 당연히 냉장고로 바뀌지. 음. 근데 요것은 이제 2급에서는 수험생분들이 와, 너무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하는 난이도고요. 1급은 여기서 조건이 기입됩니다. 어떻게 나 A 대리점 중에서 최다 판매한 제품명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대리점이 A인 경우는 두 개 있죠. 야는 대리점이 B라서 야는 나오면 안 되죠. A 대리점을 찾아서 그에 관련된 판매 대수에 가서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죠. 80에 나오겠죠. 이 80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요 안에서 이거와 이거죠.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디 있느냐 위치가 첫 번째죠. 야가 만약에 크다면 두 번째가 아니고요. 엑셀은 이 순선을 인식합니다. 3, 4, 5,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배열 수식으로 한번 제가 넣어보면 자, 일반 함수 안에 요게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이 개입된 최대값.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 부분이 달라져요. 자, 맥스 배열 수식이 요게 들어가요. 맥스. 발로 두 번 열고 if가 없는 경우죠. 조건 1에 들어가고 if가 없으면 곱하기 해서 한 번이죠. 발로 한 번.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대값. 야는 당연히 요수는 80이 나오겠죠. 이 80은 그 말입니다. 검사값이죠. 콤마. 그 다음에 조건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야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디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0은 매치에서 옵션 이가 똑같죠? 이가 똑같습니다. 갈로 닫고 그 다음에 무조건 콤마 1이죠. 갈로 닫고 여기 여러분들 배열 수식 쓰는 공식입니다. 이거만 요식. 음. 그럼 제거해서 한번 해보면 면에서 인덱스. 자, 부활부 똑같습니다. 일반 함수 안에 여기 요 자리에 배수이 포함된 거야. 그럼 여기서 매치 써가지고 무조건 최대값이 아니고 A 대리점만 찾아서 그 중에서 최대값이죠. 조건이 개입되니까 맥스 갈로 두 번 열고 자 대리점 요 안에서 참조범위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고정은 잠시 안 하겠습니다. 이꼴 A라고 직접 치볼게요. A를 찾겠다. 이거죠. 조건이.
곱하기 계산 범위는 판매대수 범위. 요서 최대값 야를 찾겠다 이겁니다. 요까지 하면 여러분들 뭐냐면 80이 나오죠. 80. 80은 검사값이죠. 콤마 조건 가로부터 여러분들 계산 범위까지만 복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로까지 복사하면 매차 끝나버리거든요. 야를 복사한 이유는요. 뒤에 야가 검사 범위 자리거든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돼요. 야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옵션 값은 무조건 0이죠. 갈로 닫고. 매차 끝났습니다. 콤마 1하면 갈로 닫고. 무조건 1열이니까. 엔터 치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냉장고가 맞습니다. 그럼 야가 만약에 B가 A로 바꾼다면 이렇게 A로 바꾼다면 세탁해야 되겠죠. A 주 야가 제일 크잖아요. 요렇게 바뀌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공식집 제가 드렸죠. 그 13페이지에 이게 적혀 있어요. 프린터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 공식은 여러분들 참조로 교재 있는 거 아니에요. 저 교재 공식 안 씁니다. 출판서 공식을 뺏겨서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 말로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 제가 요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고 이 공식만 외운다면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가 된다면 공식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지금은 야가 참 어찌보면 어색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그럼 문제에서 뭘 파게 되냐면요. 딱, 세 가지. 여기 배열 수식에서는 공식이거든요. 인덱스, 아까 그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구할 범위하고 조건 계산 범위 딱 세 가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 문제 보시면 학과 코드 별 조건 1입니다. 뭐에 대한 가장 최대값입니까? 영어 점수 가장 높은 까지를 슬래시. 그러면 문제에서 학과 코드별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까지 슬래시 요까지가 배열 수식에 쓸 부분 요게 쓸 부분.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예요? 이름을 구하라 이거 이름. 그러면 여러분들 구할 범위는 이름 범위고 맥스를 배열 수식 관련 조건은 학과 코드별. 영어 점수의 가장 높은 최대값 맥스. 그래서 영어 점수가 계산 범위. 그럼 별수시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인덱스 그 안에 뭐 매치 안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종식은 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할 것은 구할 이 이런 범위, 양 고정입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때문에요. 매치. 자, 여기 별수식이죠. 맥스. 조건 갈로 두 번 열고 if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죠.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영어 점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학과별로 영어 점수 최대값이 나오겠죠. 요 최대값은 검사값입니다. 매치로. 이 검사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야는 여러분 야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요. 야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밑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이 숫자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위치값, 행위 위치. 나오겠죠? 옵션 값 0이죠? 갈로 닫고 요 0은 매치 옵션 값이에요. 정확한 값 찾기 위해서 0을 넣는 겁니다. 갈로 닫고. 그다음 무조건 이런 범위는 한 열만 잡을 거거든요. 무조건 1열이죠. 야는 여러분들 출판사 교재에서 생략해서 많이 나서 답안을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폼이죠. 여기 우리가 늘 식입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따라하면서 요 공식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올라가서 제가 한 번 더 야를 복사해서 밑에 넣어주면 야가 요 공식대로 집어넣은 이렇게 요거 배치할 때 이 부분을 이거 잘 보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 구할 부분은 요게 M8입니다. M8. 꼭 하셔가지고 는 하시고요. 인덱스
인덱스 갈로 열고 뭘 구하는 거냐면 이름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 범위 윤보라부터 다 잡습니다. 야는 고정. 어, 부활 범위 양 고정입니다. 옆으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 콤마. 자, 매치 써야 됩니다. 자동으로 행위 위치를 구하고 있어. 자, 매치 쓰고 검사값 자리에 배열 수식이 들어갑니다. 매트릭스 갈로 두 번 열고 학과 코드별 영어 점수가 가장 큰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맥스 배열수식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가죠. 그러면 옆에 가서 학과 코드 다 잡고 야 고정입니다. 참조 범위죠. 맥스 다음에 갈로 두 번 여세요. 참조 범위 잡았죠. 이꼴 위에 100일 찍고요. 갈로 닫고. 그러면 조건 1이 끝났죠. 여기서 곱하기 계산 범위죠. 영어 점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 범위는 영어 점수 범위 잡으면 되죠. 영어 점수. 야도 고정입니다. 자, 그리고 갈로는 한 번만 닫죠. 여러분들, 맥스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if가 없으면 한 번만 닫는 거 아닙니까?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번입니다. 곱하기. 자, 여기까지가 검사값, 콤마. 검사 범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 조건 가로부터 조건 가로 뭐냐면 녹색 가로예요. 맥스 두 번째 가로. 녹색 시작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 녹색 돼 있는 거. 그까지만 블록 잡고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거죠. 야는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옵션 값은 콤마 0 갈로 닫고 매치가 끝났고요. 콤마 1은 무조건 1열이죠. 갈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윤보라가 영어 점수 최고 영어 점수입니다. 옆으로 당기면 답이 되는 거죠. 저는 윤보라, 유재우, 김주섭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요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넣은 게 요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이라서 그죠? 이 부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제용 5는 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배열 출시 5로 가셔가지고요. 구분 코드, 종점, 결석 실수, 표일을 쓸 거고요. 표 3에 갈까요? 표 3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요번에는 구분 코드별이 조건이 1이고요. 종점의 평균도 구하고 결석 실수의 평균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부분이 두 군데라면 여러분 계산 범위 이하부터 구할 때 총점 범위 잡을 거 아닙니까? 이 범위가 절대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두 번을 식을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요것도 뭐 평균 구하고 요것도 뭐 평균 구하 나오면 원본표 가면요. 이 데이터가 붙어 있어요. 올라가 볼까요? 요렇게 붙어 있어요. 100%. 그러면 이 계산번이 원래 고정했잖아요. 우리가 배우주식 할 때. 근데 얘는 열만 풀어주면 행은 고정하되 밑에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열이 움직이죠. 밑으로 당길 때는 행은 고정할 거니까 밑으로는 안 움직이지만 열로 당길 때도 움직일 거죠. 야도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야도 한 개 구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야가 오른쪽으로 당기는 바람에 야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조건에 찍는 이 주소는 혼합 참조가 됩니다. 열만 보죠. 이거 밑으로만 당긴다면 야를 혼합 참조할 필요는 없죠. 해도 관계없지만. 근데 열로 당기기 때문에 야는 열만 보죠. 그거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함수가 또 나오는데 라운드 함수가 나옵니다. 라운드 함수는 참조로 이거 함수인데요. 반올림 함수예요. 셀 주소는 이 자리에 있는 결과값이 나왔을 때 반올림 처리하는 함수. K값이 0이면 정수 표시고요. 양수면 소점 자릿수 표시고
표시란 말은 바로 뒷자리 숫자만 검사합니다. 엑셀은. 음수가 들어가면 양의 정수 자릿수의 시작이에요. 마이너스 들어가면 음수 아닙니까? 야는 1단에서 반올림 시작하는 거죠. 10단위로 표시합니다. 여기부터 반올림 검사를 시작한다. 야는 뒷자리 숫자 검사를 합니다. 음. 그럼 여러분들 요 자리에 배열수 들어가고 우리 문제 보시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했죠. 표시. 그럼 1을 넣으면 되죠. 양수. 왜 양수 왜 들어가냐? 소수점 자리. 요 1. 요 자리에는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라운드를 이제 먼저 쓸 거고요. 조건 1은 올라가서 이거죠. 부분 코드 별이 조건 1이고 총점 범위가 계산 범위인데 이 계산 범위를 절대로 하지 말고 혼합으로 하시면 즉 행만 고정하면 뭐도 같이 구할 수 있다? 야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부분 코드 요 주소는 열만 고정.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마시면 돼요. 야는 참조범위 무조건 고정입니다. 야는 고정. 왼쪽 셀 주소는 열만 고정. F4키 3번. 원래 총점 범위는 계산 범위 아닙니까? 원래 고정인데 이 옆에 구할 것도 있으니까 행만 고정하면 옆에 것도 같이 구할 수 있죠. 여기 배열 수식이. 요것을 어디에 넣는다? 여러분 올라가서 내려와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죠. 여기. 라운드 다음에 여기. 여기에 나온 평균을 소수점 첫째 제곱이죠. 그 말입니다. 이것만 잘 넣어주면 되죠. K가 양수 들어가는 이유는 소점 자릿수를 말하더라. 표시. 첫째 표시죠. 1이 들어가는 표시. 자, 그러면 요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으시고 라운드가 시작입니다. R로 U만 쳐도 라운드 나오죠. 갈로 열고. 자, 요 자리에 있는 셀 주소가 공식이지만 그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 말입니다. 함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배열 수식 갑니다. 에버리지. 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 한 개밖에 없죠. 부분 코드 별 야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참조 범위 잡아주러 갑시다. 표일에서 A3부터 어디까지? A22 양 고정 이꼴 왼쪽 주수죠. 자, 이 찍고 F4키 3번입니다. 열만 고정. 발로 조건 1이죠. 콤마 계산 범위죠. 총점 평균부터 구하기 위해서 총점 범위를 잡아줍니다. G3부터 G22. 원래는 고정인데 여러분들 F4키 두 번만 늘려주세요. 한 번, 두 번. 행만 고정을 시켜준다면 야도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왜? 이렇게 바뀔 거니까. 갈로 두 번 닫. 왜? if 다음에 두 번 열었으면 두 번 닫. 그다음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평균이 나오겠죠? 부어서 반올림 들어갑니다. 라운드. 소수점 첫째 자리 표시니까 K 값은 자릿수 자리거든요. 자릿수 자거든요. 콤마 1이죠. 양수. 양수는 소수점 자릿수거든요. 발로 다. 컨트롤, 시프트, 제가 네임이 나온 것은 오타는 ROU인데 ROUN이 나는지 오타 나서 그래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321.8 밑으로 당겼다가 옆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놓고 당기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정답이 돼요. 라운드 함수 알아보시고요. 요 식은 요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점 범위를 행만 고정하는 이유는 옆에 결속식 변경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하고 관계 없어요. 따로 요것 때문에 행만 고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요번에는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프리컷시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는 여러분들 1차에 관련된 뭘 잡아가지고 1차 점수입니다. AR도 잡을 거. 요 배열 1 각 요소들이 요 구간에서 몇
빈도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프리퀀시 나오면 구할 범위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요거만 잡고. 그리고 야는 옆으로 당기는 거죠. 그럴 때 요 배열이는 고정. 배열 1, 요것은 여러분들 고정하시면 안 돼요. 야는 그냥 범위 잡아주고 상대 참조하면 됩니다. 어차피 요소 땡기면 야가 옆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근데 야를 행만 고정하면 안 됩니까? 관계는 없어요. 열은 고정할 필요는 없죠. 음. 자, 그러면 구할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건데 중요한 것은 REPT 함수가 뭐냐 이거죠. 리피트 함수도 시험 잘 나타난 함수인데요. 이 리피트 함수예요. 반복 표시 문자 콤마 개수인데요. 이 반복 표시문은 특수 문자가 들어가요. 미음 한자키 들려서 특수 문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 문자를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문자 입력법은 미음 한자키. 요 개수 자리에 배열 함수인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동글뱅이 넣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개수 자리에 프리퀀시 표 1, 1차 범위가 배열1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 2가 표 4에서 점수 범위. 야는 고정입니다. 왜? 오른쪽으로 땡길 겁니다. 안 그러면 열만 고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절대 참조 또는 혼합 참조인데 열만 고정해도 관계없다. 야는 상대 참조 그대로 두면 됩니다. 행만 고정해도 야도 관계없어요. 열은 고정되면 안 됩니다. 야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쓰면 되고 야는 절대 참조하는 게 편하죠. 그럼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나온 개수만큼 야를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써보면 구할 범위를 잡고 여기 제일 중요해요. 야를 잡고 시작해요. 잡으랬더만 다 잡으시면 안 돼요. 1차 면하시고 REPT, 리피트 약자입니다. 갈로 열고 여기에 반복 표시 문자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쌍따옴표 치고 미음 한자키, 미음 한자키 누르면 됩니다. 동글뱅이 문자 있죠?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쌍따옴표. 야를 요 뒤에 있는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개수 자리에 콤만 찍고 프리퀀시가 들어가죠. FR만 쳐도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럼 배열이는 요거 작업하면 안 된다 했죠. 오음분표에 가서 1차 범위죠. 1차 범위. 야, 1차 점수 범위. 야는 그대로 써도 됩니다. 고정하면 안 돼요. 콤마. 배열이는 요겁니다. 점수. 야는 열만 고정하든지 절대 참조하든지 F4 한번 눌리기 편하잖아요. 고정. 갈로다. 그리고 마지막 가로는 리피트 가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요거 블록 해제하지 마시고요. 옆으로 당깁니다. 여기 정답이죠. 요렇게 나오는 자리. 식으로는 요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1번 함수는 일단 액세스 끝내놓고 뒤에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실식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